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국내 프로야구 한화가요, 이 꼴찌의 반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요즘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그 프로야구 판도가 지난달까지는 2강 7중 1약이었는데요. 네. 그 선두 두산과 2위 NC가 그 가을 야구를 예약한 가운데 그 7팀이 포스트 시즌 나머지 3자리를 두고 다투고 네. 한화가 최하위로 완전히 쳐졌었는데요. 그랬던 한화가 어제 8년 만에 6연승을 거두고 최근 12경기에서 11승을 챙기면서 22승 1무 32패를 기록 중이고요. 그 5위 롯데를 3경기 반차로 추격하면서 2강 8중의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만약에 오늘 하나가 이기면 11년 무려 4,017일 만에 7연승을 거두고요. 그 탈골찌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오늘 지금 경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한화가 대전에서 기아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은 3회 초 현재 0대1로 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최근에 6연패를 당한 SK는 그 인천에서 롯데를 상대로 3회 말 현재 3대4로 뒤져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NC가 7연승에 도전 중인데요. 그 넥센을 상대로 1회에만 무려 9점을 뽑으면서 2회 초 현재 9대3으로 앞서 있고요. 네. 수원에서는 3회 말 현재 KT가 두산에 2대0 리드를 잡고 있고, 잠실에서는 4회 초 현재 LG가 삼성을 상대로 그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박병호 선수요. 오늘도 좋은 소식이 나왔군요. 네, 그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가 오늘 마이애미와 홈 경기에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대5로 뒤진 6회 1사에서 대만 투수 천웨인의 슬라이더를 걷어올려서 그 왼쪽 담장을 넘기는 그 134m짜리 대형 홈런을 쏘아 올렸고요. 네. 시즌 11호 홈런입니다. 그 박병호 선수가 7회 자전안타를 포함해서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고요. 팀은 7대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홈런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그 추격하는 그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팀의 역전승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자, 해외로 가보죠. 호날두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스포츠 스타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전 세계 스포츠 선수 100명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그 연봉과 상금 등을 포함해서 그 총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17억 원을 벌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호날두 선수는 최근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그 나이키와 태그 호이어 그 광고 모델로도 활동 중입니다. 네. 그 2000년 이후에 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스와 무패 복서 메이웨더 이후에 그 다른 선수가 이번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건 그 호날두 선수가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1위는 호날두 선수고요. 또 다른 순위는 좀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네, 그 2위에는 호날두 선수의 라이벌인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 선수가 올랐는데요. 네. 8,14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고요. 네. 미국 프로농구의 클리브랜드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3위, 테니스 왕제인 로저 페더러 선수가 4위, 미국 프로농구 오클라호마 시티의 케빈 두란트 선수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테니스 여제인 그 세리나 윌리엄스 선수가 40위에 올라서 네. 여자 선수 중에 순위가 가장 높았고요. 그 100위 안에 그 우리나라 선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미국 프로농구에 르브론 제임스 선수 말고 왜 스테판 커리는 없어요? 네, 스테판 커리 선수가 최근 2년 사이에 그 최정상급으로 올랐던 선수고요. 네. 프로농구 초창기에는 그 다소 좀 활약이 중간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수입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커리 선수가 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언더아머라는 또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수치도 굉장히 높아가면서 커리 선수가 조만간에는 또 탑10 안에 진입하지 않을까 또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트렌드로 보는 대한민국 경제 시간인데요.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로 내려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최성근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금리가 내려간 거죠? 네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오늘 금통위가 이제 금통위를 열고 연 1.5%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1.25%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를 인하한 뒤에 그게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개월 연속 동결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6월 금통위에서 12개월째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은 예상했지만 한은이 이제 선제적으로 전격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주열 총재께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좀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 조선이라든지 철강, 해운, 앞으로 이제 건설 이런 쪽에서도 이제 구조조정 예상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의 경제 성장률 하향세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기업 주체들의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크게 고려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은이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10조 원 간접 출자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것과도 아마 좀 더불어서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재정 정책과의 공조를 보였다라고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공조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그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지원 방안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하셨지만 아무래도 어차피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는 것 차원이 결국 경제를 좀 어떻게든 성장률을 끌어올려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네. 한은의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지원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적하신 것처럼 이 경기가 나빠도 워낙 나빠진 상황인데요. 네네. 그럼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전망하세요? 일단 5월 내수 회복 지표들이 좀 4월에 비해 약화된 면들이 조금 이런 결정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하반기가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측면입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이 생각보다 회복이 빨리 안 되고 있어서 네. 기업의 구조조정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네. 한은이 이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한 것은 아마도 기업 주체들 또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안도감을 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금융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볼 때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라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든지 기업의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여건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통화정책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역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네. 하반기 추경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아하. 다양한 재정 정책이 공조가 되어야 좀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금리 인하가 그럼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궁금한데요. 네네.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좀 내려가나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좀 대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연합회가 이를 발표한 시중은행 대출 금리를 보면 4월 주담대 평균 금리가 연 2%대로 떨어졌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에서는 좀 더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다양한 어떤 그런 신규 분양 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분양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께서 또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구매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그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그만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동산의 매매가 좀 활성화된다.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 가계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신용이 1,200조가 넘어섰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분기에 비해서 20조가 증가했고 또 전월에 비해서는 약 한 6조 이상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평균 가계 대출 증가액을 보면 한 3조 원 정도였는데
평년에 한 2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죠. 네. 그리고 가계부채 질도 보면 가계대출 은행권 가계대출은 조금 규모가 줄은 데 반해서 제2금융권으로 알려진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은행권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서 네. 가계부채 질도 좀 악화된 것으로 보여서 가계의 어떤 상환 능력들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현재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이런 가계부채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난해에는 이 대출을 막 풀어서 집을 많이들 샀는데 네네. 이 정부가 이 대출 받아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좀 이 대출을 규제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 3 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도 뭐 충분히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구조를 보면 아무래도 제1금융권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고 이 금융권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환 능력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난해 제가 이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이게 잘한 건지 고민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렸는데, 네네. 이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지난 고용지표가 좀 5월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옐런 의장의 발언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는 바람에 네. 6월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7월까지도 좀 쉽지 않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아마 이철 총리께서 좀 금통위에서 결정하신 데 좀 더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뭐 6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보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하느니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경기는 좋아지는데 여전히 여러 금자들 물가 지표들이 아직은 이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기준점에 와 있지 않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미국 경제 지표를 또 금융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내에는 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해본다면은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의 미국과의 금리 차에 따른 뭐 외화 유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실질적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역대 최저 금리를 우리는 이번에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선제적 조치인데 아까 우리 평론가님 짚어주신 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경기를 부양하는데 좀 한계. 그러니까 네. 이제 미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미국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올라가야 되나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좀 IB를 중심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타이밍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네. 이상은 저희도 금리 인상 타이밍을 좀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마 현재가 아마 금리 인하를 하는데 가장 최적의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대출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부담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적의 타이밍이면서 어찌 보면 마지막 타이밍일 수도 있었겠군요. 네네. 조금 지켜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효과 앞으로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더 진단해 나가기로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성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열.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 부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네, 목요일에 나가고 있는 정면송은요, 패닉이 부르는 태풍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오늘 구조조정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구조조정. 저는 IMF 때가 떠오릅니다. 1997년이었죠. 실업 대책, 경제 걱정.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또 이 여교사 성폭행과 같은 시민 안전의 문제도 지금 우리가 참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태풍 앞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방법, 노래 가사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위기 앞에서는 나, 너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뭉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